이게 소비자한테는 치명적이었어요. 무슨 소비자? 이런 나쁜 마음을 먹지 않고 그냥 한 곳의 피부과에서 10번, 20번, 100번 치료받은 진짜 티눈 치료하려고 이런 사람들한텐 치명적이죠. 왜냐면 이게 항소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해서 이게 인정돼 버렸거든요. 몇 달 동안 저희 지사는 아시다시피 암 주요 치료비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보험금 얘기를 좀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좀 유의미한 대법원 판례가 또 나온 게 있어요. 오늘이 70번째 뉴 Y 지사 세션 하는 날입니다. 벌써 70번이 됐고요. 좀 있으면 100번 될 것 같네요. 어떤 판례를 볼 거냐면 최근 1, 2년 동안 대법원 판례가 한 3건 나왔어요. 냉동응고술에 대해서. 냉동응고술과 수술보험금 분쟁은 크게 2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첫째,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냉동응고술을 수술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 있고, 이게 정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금감원은 분쟁 조정 결정을 통해 정리를 했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죠, 보험회사들이. 그래서 법정 싸움까지 가고 있거든요.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어요. 3건이나 1, 2년 사이에. 그 판결들을 좀 살펴볼 거고, 그리고 이 사건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티눈이나 굳은 살 또는 2번째 판례는 사마귀예요. 사마귀에 냉동응고술을 했거든요. 사마귀는 좀 덜한 편이지만 티눈이나 굳은 살은 적게 하면 수십 번, 많이 하면 100번 이상 하거든요. 그럴 때 수술 보험금 지급 횟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약관에는 보통 회당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보험회사들은 냉동응고술 회당 주는 건 부당하다는 거지. 그리고 그게 인정된 판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 크게 2가지, 냉동응고술을 절단, 절제 등의 조작으로 볼 것이냐, 또 하나 그때 수술 보험금 지급 횟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될 것이냐. 23년 9월 14일 날 이와 관련된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은 판단하지 않았고 2심 판결을 인정한 거죠. 항소를 기각해버렸거든요. 대법원 판결문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기각한다, 끝. 2심 판결이 옳다는 거죠. 그리고 24년 6월 27일 대법원 판례가 또 하나 나옵니다. 이때도 대법원은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냥 항소를 기각한다. 그러다가 최근에 공개된 게 24년 6월 13일. 보통 이게 2달 지나야 공개되거든요. 이게 또 나온 게 확인됐는데 역시 대법원은 판단하지 않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2심 판결 싸움들이라고 봐야겠죠. 과거에 우리 사회에서 수술 그러면 다 칼이나 가위 뭐 이런 걸로 절단, 절제 등을 하는 것일 텐데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티눈이나 뭐 굳은 살 또는 사마귀 같은 거를 액화 질소를 분사해서 얼렸다가 녹였다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티눈이나 사마귀가 안에서부터 괴사가 돼요. 바나나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썩듯이. 그렇게 해서 스스로 탈락시킨다. 판결문은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썩어서 스스로 떨어져 나오게끔. 이것이 절단, 절제 등의 조작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보험회사들은 과거에다 이거 수술 아니다. 칼도 안 쓰고 가위도 안 썼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은 수술의 정의를 판단하는 싸움은 이미 정리가 됐다고 봤는데 약관이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술의 방법을 절단과 절제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법원은 꽤 오래전부터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이니까 그 밑에서 제외하는, 예를 들면 흡인, 천자, 신경차단술은 제외한다. 이런 구체적으로 제외한다고 명시한 애들을 뺀 절단과 절제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다양하고 물리적인 기법은 모두 수술로 인정해야 된다. 이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보험회사들은 이 기준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사건, 2번째 사건, 3번째 사건의 구체적인 맥락을 좀 보면 놀라운 걸 좀 알게 돼요. 첫 번째 사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 판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냉동응고술 하면 보험금 안 주거든요. 이 판결 흔들면서.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16년 9월에 보험 계약한 사람이고요. 손보 가입한 사람이에요. 가입한 특약이 질병수술비.
그런데 갱신형이 있고 비갱신형을 각각 하나씩 가입했어. 그러니까 회당 수술보험금 20만 원씩 주니까 해당되면 40만 원씩 나오겠죠. 두 개니까. 그런데 냉동응고수를 받은 횟수를 보세요. 246회를 받은 사람이에요. 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 더 문제는 한 곳의 피부과가 아니라 4곳 이상의 피부과입니다. 4곳 이상. 사실은 더 많아요. 왜냐하면 피부과에서는 냉동응고수를 매일 해주지 않거든요. 하루 하고 2, 3일 쉬었다 또 해주고 이런 식인데 얘는 피부과나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했어요. 매일매일. 그것도 집 근처로 모아간 게 아니라 하루는 저기, 하루는 여기, 하루는 여기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횟수보다 병원을 옮겨 다녔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법원이 볼 땐. 왜 옮겨 다녔냐 이거지.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치료로 볼 수 없다. 의도적이다. 그래서 소비자 주장은 티눈 제거를 위해서 한 냉동응고술 9,84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질병수술비 특약 2개. 20만 원, 20만 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재판을 하는 도중에. 1심은 소비자가 이겼습니다. 2심에서 뒤집어지죠. 근데 피고, 보험회사 주장은 이거예요. 민법 103조에 의해서 이 보험계약은 무효다. 민법 103조는 그런 내용이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래서 이건 무효로 보험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 사건 약관은 피부질환을 면책하고 있다. 질병수술비의 면책 조항에 보면 뭐 사마귀, 뭐 여드름, 뭐 이런 기타 피부질환 말이 나와요. 그 피부질환을 면책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보험금 줄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였고, 게다가 마지막으로 보험회사 주장은 이 냉동응고술은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수술로 볼 수 없다.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이 아니다. 아니 뭐 액화 질소 분사하는 게 어떻게 수술이냐 뭐 이런 얘기죠. 해당 약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흡인, 천자, 신경 차단은 제외한다. 벌써 이미 많은 판례들이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이니까 수술의 방법을 절단과 절제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10년 전에는 달랐어요. 10년 전에는 절단, 절제만 인정하는 분위기였는데 그 후로 많이 변했습니다. 또 해당 약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같은 질병으로 2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 보험금만 지급한다. 그리고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에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때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해서 보험금을 주겠다. 손해보험 질병수술 특약이 아주 오래된 조건인데 하나의 질병으로 365일 동안 한 번만 준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회당 주는 특약도 많이 팔아요, 손보가. 하지만 이 특약이 가장 오래된 특약이지. 오랫동안 판매됐고. 같은 질병으로 2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한 경우에는 하나만 준다. 그리고 같은 질병은 365일 동안 한 번만 받는다. 이거였거든. 이 약관을 가지고 이제 보험금을 못 주겠다고 한 건데 또 해당 약관에는 이런 면책 조항이 있어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죽은 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전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 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 질환. 여기에 해당되면 이제 질병수술비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약관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약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소비자 측 주장과 보험회사 주장은 현격히 다른 거고. 그런데 1심 판결은 이거예요. 소비자가 이겼다고 그랬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9,840만 원을 지급해라. 2심은 소비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보험회사가 이겼어요. 뒤집어진 거죠. 대법원은 판단하지 않고 기각해버렸고 소비자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21년 9월 1일이 이제 1심이었는데 원고가 가입한 동일한 유형의, 그러니까 소비자가 가입한 동일한 유형의 보험의 수, 보험 계약이 되게 많았어요. 비슷한 게. 그리고 수령한 보험금의 합계, 치료 횟수 등을 보면 소비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보험에 다수 가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해. 하지만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보험회사 되게 많이 가입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보험회사에 보험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들이 이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거든.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를 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들이 재밌잖아요. 뭐 10,000몇 원은 기소하고 이런 건 기소 안 하는 거지. 불기소했어요. 그래서 검찰도 조사를 했을 텐데 불기소했잖아.
그리고 티눈이나 굳은 살은 완치가 쉽지 않아서 재발을 많이 하잖아. 그런 걸 감안한다면 보험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얘가 부당한 목적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보험계약을 많이 가입했다. 그렇게 보기 어려워. 그래서 이건 민법 103조로 봤을 때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거야. 뭐 이런 얘기죠. 결정타는 뭐냐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잖아. 이거예요. 그런데 티눈이 사마귀 등 면책 질병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약관에서 말하는 면책 질병에 해당하느냐, 티눈은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과도한 기계적 비틀림이나 마찰력이 표피에 자극하게 되면 표피층의 과다한 각화 현상이 일어나서 발생하는 국한성의 각질 비후증이다. 맞거든요. 그런데 사마귀는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 왜 자궁경부암 일으키는 애 있잖아요. 그 바이러스의 표피 감염으로 발생하는 게 사마귀 맞아요.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 때문에 표피가 감염돼서 발생하는 게 사마귀니까, 그러니까 면책질병으로 말하고 있는 사마귀 등하고 티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면책질 질병으로 정하고 있는 피부질환의 종류를 봤는데 제일 비슷한 게 사마귀야. 하지만 사마귀는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티눈은 그런 게 아니거든. 1심 법원은 이 티눈과 굳은 살을 질병수술비 면책조항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마귀랑 완전히 다르니까. 1심 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옳은 게 많습니다. 1심 법원이 잘못 판단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보험 사기범인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그거 빼고는 다 옳은 판단이야. 내가 보험 사기범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뒤에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수술의 정의에 대해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해서 생체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냉동응고술은 위 약관에서 정한 절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왜? 병변을 제거하니까. 얼렸다 녹였다를 해서 괴사를 통해서 탈락시킨다는 거예요. 병변을 제거하니까 절단은 싹도 끊는, 연결을 끊는 거고 절제는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절제와 매우 유사해. 게다가 흡인 천자 신경 차단이 아니니까 면책 대상이 아니야. 그 얘기지. 그래서 이 약관에서 말하는 수술에 냉동응고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 이제부터 수술보험금 지급 횟수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 보험약관은 같은, 아까 봤죠 우리가?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 수술비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소비자가 받은 냉동응고술은 같은 질병으로 한 종류의 수술을 받은 거기 때문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게 아니라 한 종류, 냉동응고술만 줄창 받은 거기 때문에 위 약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365일 동안 한 번만 지급하는 그 조건을 적용할 수 없다. 하나의 질병으로 수술 방법을 여러 개를 하면 한 번만 준다는 약관인데, 이 사람은 하나의 질병으로 하나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365일 동안 한 번만 지급한다는 걸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약관 개정 다 됐잖아요. 지금은 같은 질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 받은 경우, 또는 한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반복적으로 받은 경우에도 한 번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이런 판결들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뒤늦게 들어갔다는 건 앞에 가입한 사람을 계약을 막을 수가 있다. 보험금 지급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이 싸움에서 수술 횟수로도 싸웠지만 또 하나를 싸워요. 피부질환. 티눈과 굳은 살을 피부질환을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1심은 소비자 손을 들어줬어요. 보험회사가 9,800만 원 지급하는 게 맞다. 매우 의심스러운 놈이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걸 보니까 부당한 목적으로 가입한 거라는 증거는 부족해. 그러면 이게 수술이냐 아니냐. 수술 맞아. 그 횟수는 약관을 봤더니 하나의 질병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술하면 한 번만 준다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의 질병을 한 가지 방법으로 여러 번 수술했으니까 그 조항을 적용할 수가 없어. 게다가 면책 조항도 적용 안 돼. 피부질환은 피부질환이지만 사마귀와 유사한 피부질환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거다. 근데 면책 조항에 티눈과 굳은 살은 적어놓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손을 들어준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되게 의심스럽지만 환영했어요. 왜냐하면 사기꾼은 때려잡아야 되지만 그놈을 때려잡자고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2심 판결이 그런 게 나왔네. 이게 23년 5월에 나왔습니다. 23년 5월에 나온 2심이에요. 잘 보세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보험회사 측이 조사를 더 했어. 1심을 지고 나니까.
2015년 3월부터 17년 3월까지 18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년 동안. 그것도 되게 유사한 보험이에요. 매월 그래서 79만 9,450원을 납부했어. 18건인데 79만 9천 원이면 어떤 건지 알겠죠? 2만 원, 3만 원 이런 거. 비슷한 형태를 선보적으로 쫙 가입한 거야. 그 기간 원고의 소비자의 월급은 180만 원 정도였고 다른 재산도 없어. 돈도 없는 애예요. 젊은 애입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원고의 월급을 고려할 때 80만 원에 달하는 18건의 보험료는 과다한 금액으로 보인다. 지금 판사가 빌드업을 하고 있다고. 얘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낼 목적으로 자기의 월 소득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보험료를 내면서 아주 많은 계약을 체결했어. 부당한 의도가 있는 걸로 추측이 가능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원고는 2016년 한 해에만 13건의 동종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16년 7월에는 하루에 2개 회사의 보험회사와 각 한 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처럼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것도 다 보장성 보험으로. 그것도 다 질병수술비가 들어있는 걸로. 세 번째, 소비자는 2019년 10월 D 보험회사로부터 398회의 티눈 등에 대한 냉동응고술 보험금으로 총 1억 1,97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E, F, G 및 피고 등의 보험회사들로부터 티눈 등에 대한 냉동응고술에 대한 보험금으로 이미 얼마를 받았냐면 3억 4천만 원을 이미 받아냈습니다. 이미. 그와 별도로 이 사건의 소송을 또 하는 거예요. 그와 별도로 이 사건에서 티눈 등에 대한 냉동응고술 246회의 보험금으로 9,840만 원을 청구하고 있다. 누가 봐도 너무하지 않아요? 아니 3억 4천 먹었으면 그만뒀어야지. 검찰 불구속 나왔으면 졸라 땡큐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지. 근데 더해요 얘는. 보세요. 이게 끝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9,840만 원을 더 달라고 이 소송하고 있는데 소송도 먼저 시작했어 소비자가. 얘가. 대단한 놈이죠. 통상적인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이 소비자의 치료 횟수와 치료 기간은 상당히 잦고 길며 지급받은 보험금은 지나치게 과다하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지 않나요? 소비자는 16년 9월부터 18년 12월까지 20군데의 병원에서 티눈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청구와 관련해서도 H 피부과, I 피부과, J 피부과, K, L, M, N 병원, O 피부과 등 다수의 병원에서 티눈 등에 대한 냉동응고술을 받았는데 소비자는 같은 병원에서는 보험금 등의 문제로 같은 목적의 치료를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병원이 거부하기 때문에 여러 병원을 옮겨 다녔던 것으로 보인다. 맞잖아요, 이거. 티눈 등에 대한 냉동응고술의 치료비로 소비자가 병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회당 약 3만 원에 불과하는데 반면 이 사건 보험 계약을 기준으로 볼 때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회당 40만 원이고 질병수술비 특약 2개가 있으니까 다른 보험 계약을 통해서 원고가 소비자가 냉동응고술을 받고 나서 회당 3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어떤 거는 질병수술비가 30만 원도 있고 막 그랬나 봐요. 원고에게는 소비자에게는 이런 걸 보면 소비자에게는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티눈이나 굳은 살에 대한 냉동응고술을 받고 이를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유인이 있다. 그걸 청구할 법한 이유가 충분하다. 그런 어떤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치료를 받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지금 판사는 계속 무슨 얘기하냐면 얘 사기꾼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놀랐어요. 소비자의 아버지인 P도 소비자와 비슷한 시기에 티눈 및 굳은 살에 대해서 174회의 냉동응고술을 받고 3,48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소비자의 아버지가 티눈 등에 대하여 지나칠 정도로 잦은 냉동응고술을 받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여기까지는 다 뭘 얘기한 거냐면 얘는 부당한 목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가입한 거야. 설사 형법상 사기죄의 증거가 없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하더라도 민법의 103조에는 해당한다는 거죠. 무효라 이거예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로 본다. 민법 103조에서 무효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판사는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거와 다르게 그러니까 판사는 딱 여기에 힘을 줬지 나머지 예를 들면 이게 피부질환이 아니냐 횟수는 몇 번을 줘야 되느냐 이거는 관심사가 없었나 봐. 변호사가 끝까지 싸워야 됐는데 내가 변호사였다도 변론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새끼를 어떻게 변론을 했겠냐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놔버렸나 봐. 그래서 아주 더러운 판례가 나와요. 우리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전,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 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 질환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면책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데 판사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땡 나와요. 티눈 및 굳은 살은 위 약관에서 열거한 것과 같은 성격의 피부 질환이 분명하다. 왜? 피부 질환이잖아. 1심 판결은 사마귀 같은 질환들은 그렇죠? 어떠고 이게 인유두종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티눈이나 굳은 살은 마찰을 되게 많이 발생해서 생기는 거 아니냐. 다른 차원이다. 피부질환, 그러니까 이 면책 규정이 피부질환 몽땅을 면책하고 있는 게 아니라 피부질환 중에서도 이런 애들을 면책하는 거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1심은. 2심은 그 판단을 아예 안 했고 이 새끼 사기꾼이라는 것도 명확해졌잖아. 그러니까 티눈은 피부 질환이야. 따지지 마. 이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아주 골 때려지고 소비자가 보험회사들은 여기서 환호를 질렀지. 봐, 피부질환이잖아. 그리고 티눈과 굳은 살 청구 들어가면 다 피부질환 다 면책이야. 그리고 안 주는 거야. 이 판결문 흔들고. 대법원이 소비자 항소를 기각했거든. 이게 소비자한테는 치명적이었어요. 무슨 소비자? 이런 나쁜 마음을 먹지 않고 그냥 한 곳의 피부과에서 10번, 20번, 100번 치료받은 진짜 티눈 치료하려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이죠. 왜냐면 이게 항소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해서 이게 인정돼 버렸거든. 그래서 그냥 따져보지도 않고 이 규정을 모든 피부 질환을 면책하는 거야 라고 대법원이 인정한 꼴이 돼버렸어요. 대법원도 성의가 없어. 그냥 피부 질환이래. 티눈과 굳은 살이. 그래서 1심 판결을 일부러 보여드린 거예요. 1심 판결이 훨씬 더 정확해. 단 그 판단이 잘못한 건 딱 하나. 사기꾼이라는 걸 놓친 거지. 그래서 이 사건 면책 규정은 위와 같은 성격의 피부 질환 등에 대해 이제 판사가 지가 해석을 해요. 난 이것도 웃겨. 내가 이걸 완전히 이게 잘못된 판단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거든요, 제가. 바로 해드릴 거예요. 이 사건 면책 규정은 위와 같은 성격의 피부 질환 등에 대해서 30만 원, 40만 원 상당의 질병 수술비를 제한 없이 지급하는 것은 질병 수술비 담보의 취지에 맞지 않고 과잉 진료 및 보험 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면책 규정이래요. 미친놈 같아, 판사가. 그런 규정이 아니에요. 어떤 규정이냐면 요 규정 약관에 실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약관에 실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들어있다, 이렇게. 근데 이 조항이 어디서 온 거냐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번의 비급여 대상이라고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다음 강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및 치료, 약제, 치료 재료 해소가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 딸기, 코, 점, 사마귀, 여드름, 노화 현상으로 한 탈모 등 피부질환 이렇게 나오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비급여 항목에서 따온 거예요, 약관을. 왜 따왔느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데 실시하는 거,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다시 말하면 아프거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 미용 목적으로 하는 거, 그거는 비급여로 하겠다는 거예요. 치료 목적이면 급여를 적용해 줄 건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통증도 없고 아무런 이상이 없어. 근데 예뻐지려고 미용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그런 거라면 그건 건보 재정을 투입할 수 없어. 비급여로 할 거야.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과도한 보험금을 막으려고 만든 조항이냐고. 그런데 판사는 그냥 지 마음대로 뇌피셜로 이 조항은 과도한 의료행위를 막으려는 거야. 이 약관은 20, 30만 원 이상 보험금이 나가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지가 해석을 해버려, 판사가. 물론 보험회사 측 주장이었겠죠. 보험회사 측 변호사 주장. 근데 판사는 그걸 그냥 손들어 주는 거야. 왜? 이 새끼 나쁜 새끼니까. 근데 소비자 측 변호사가 이것까지 쌓았어야 돼. 이걸 제시하고. 설사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걸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결국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돼버리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이걸 갖고 지금 딱 이걸로 막는 거야, 이걸로. 티눈 및 굳은 살은 피부 질환이다. 그러니까 면책 조항이야. 그리고 그건 과잉 진료와 보험 계약을 악용하는 이런 애들을 부당 이득을 막으려는 조항인 거야. 그러니까 안 주는 게 맞아. 딱 이 두 가지 가지고 모두 다 막아요. 지금 보험회사들이.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면서. 정확히 말하면 대법원은 판단하지 않았지.
2심의 이 잘못된 판단을 오케이 해준 거지. 왜? 소비자가 누가 봐도 보험 사기꾼 같으니까. 그것만 인정한 거지 이것까지 인정한 판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보험회사들은 봐, 대법원이 인정했잖아, 이러는 거죠. 아무튼 근데 이게 소비자가 항소했는데 대법원에서 기각이 됐거든요. 왜 항소를 해? 그 새끼가 항소하는 바람에 대법원 판단이라고 나와버린 거 아니에요. 기각이지만.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봐, 대법원에서 이겼잖아, 우리가. 이러는 거야.